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캐시우드 돈나무 누나 나스닥 상장사 코인베이스 주식을 또 매입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코인베이스 주식을 매입했다는 건 역설적으로 비트코인이 지금 바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인양반이 코인베이스의 주식을 산 날 코인베이스 주식은 9.18% 하락을 했습니다. 인양반 또한 사면 떨어진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왜 내가 사면 자꾸 떨어지지? 그런 생각들 하시죠? 그리고 던지면 오른다. 수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똑같이 느끼는 감정들이죠. 바닥일 땐 주저하고 약간 상승하는 거 보고 들어갔는데 또 떨치고 항상 공포에 매수하고 환희에 던져라. 요거를 잘 지키려고 하지만 잘 안되죠. 떨어지면 계속 더 떨어질 것 같고 업비트나 비싸면 꼴도 보기 싫고 비트TV 영상도 짜증이 나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과정들도 이제 조금씩 무뎌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죠. 무뎌진다는 게 그게 포기인지 아니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건지 그건 뭐 어쨌든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들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셋 중에 하나 그래도 가장 뒤에 제가 말씀드린 게 맞겠죠.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은 괜찮아. 5년 뒤에 3년 뒤에 그때 보자. 이런 분들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크 인베스트먼트 캐시우드 320만 달러 상당의 코인베이스 주식을 또 매입했습니다. 자, 캐시우드는 얼마 전에 또 비트코인이 2030년까지 비트코인 하나의 가격이 100만 불에 도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FTX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이 단 한순간도 쉬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멈추지 않았다.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다. 어쨌든 사토시 나카모토는 그 누구도 비트코인의 블록을 강압적으로 인위적으로 중지하거나 멈출 수 없게 만들어 놨고 그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비트코인 블록은 중지되지 않았다. 한순간도 쉬지 않았다. 블록 형성에 대한 보상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자, 캐시우드 돈나무 누나의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바이낸스 청펑자오 이게 가장 큰일이죠. 어떻게 보면 누가 뭐라 그래도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 가장 큰 곳이고 가장 오래됐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저도 바이낸스에 계정이 있고 와지르X를 제가 좀 갖고 있어요. 바이낸스에 위상원 5원 이제 FTX에 이어서 바이낸스까지 그리고 그레이스케일까지 약간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의심을 호기심을 자극하는 뉴스들이 뜨고 있습니다. 미 상원 의원 바이낸스가 중국 정부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관련이 있다. 상원 의원은 FTX 청문회에서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중국 정부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다고 그지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낸스는 매우 약탈적인 방식으로 신흥시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쨌든 바이낸스는 FTX보다 7배 더 큰 회사이고 FTX가 무너졌기 때문에 바이낸스 안에서 거래량이 더 많아질 것이고 그런데 그 시기에 지금 바이낸스를 찍는 정치인 그리고 전통 금융인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FTX처럼 바이낸스가 폭발하게 된다면 재앙을 넘어서 거의 3차 세계대전급 폭락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민중 봉기를 일으킬 만한 사건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의 생각은 그겁니다. 바이낸스가 무너진다. 오히려 전 세계 모든 암호화폐 투자자보다 미국 투자자들의 돈들이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시도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창펑자오가 지금의 시련들, 지금의 뉴스들을 오히려 즐기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바이낸스 준비금에 대한 투명성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미 규제 당국이 거래소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거래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들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 중에도 굉장히 이 부분을 우려하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또 바이낸스를 거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또 많으실 거고 그리고 바이낸스는 2017년 중국에서 설립이 됐지만 중국 밖으로 나갔어야 됐죠. 중국이 워낙
단속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캐나다 시민권자 바이낸스 CEO 창펑자오는 중국 정부와의 관계를 부인했고 중국 법인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쨌든 조금 지금 또다시 살벌해지는 분위기는 있지만 저는 크게 걱정할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전설적인 트레이더 피터 브렌트, 비트코인은 30% 정도 더 하락을 할 것이다. 2017년 강세장 이후에 비트코인의 붕괴를 예측을 했던 브란트. 어쨌든 이 양반이 예측했던 것들은 거의 다가 맞았고 다시 이 양반의 예측은 비트코인이 13,000불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전통적인 차트 작성 기술을 기반으로 비트코인이 현재 통합기간 이전에 하향 모멘텀을 따를 수 있다고 예측을 했고, 하지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통적인 차트로만 봤을 때는 그럴 수 있다는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 비트코인이 2만 달러 이상으로 상승을 한다면 그의 예측은 틀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13,000달러가 좀 더 현실적이다. 제가 영상에서 비트코인 차트 이야기를 할 때 22,800불을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죠. 그 자리를 일단 되찾아야 된다. 혹시 추매할 생각이 있으시면 지금 타지 말고 22,800불을 안전하게 돌파한 후에 추매를 하셔라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도 제가 차트를 보고 선택을 한 거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락하는 22,800불보다 상승하는 22,800불이 훨씬 더 현명하다. 여러분들은 항상 저점을 잡으려고 노력들을 하지만 그 누구도 비트코인의 저점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상승 곡선, 상승 패턴을 되찾았을 때 그때 안락한 구간을 잡아서 진입을 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투자 방법이겠죠. 자, 피터 브렌트 이분도 어쨌든 22,000불을 되찾게 되면 13,000달러로 떨어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제 생각과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자, 징글징글하네요. FTX 사태도 그렇고 바이낸스도 그렇고 코인베이스도 그렇고, 어쨌든 저는 지금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뿌려지는 악재들은 항상 그 중심에 XRP와 SEC 소송, 요 문제가 딱 걸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누군가는 나쁜 짓을 하고 또 누군가는 그 나쁜 짓을 잡아내려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 모든 것들이 타당성이 없어요. 합리적 타당성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규제 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규제를 해야 될 어떤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꾸 제가 SEC와 XRP 소송이 정리가 돼야만 나락으로 가든 투더문을 가든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움직일 거라는 예측을 합니다. 지겹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 어떤 데이터, 그 어떤 뉴스보다 XRP와 SEC 소송 관련 문제가 가장 크죠. 지금 합의에 대한 소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갑자기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조금씩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변호사이자 XRP 지지자인 존 디트는 리플에 대한 SEC 소송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3월 이야기를 했는데 이 모든 내용들을 판사가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갑자기 끝날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판사는 아미커스 브리프를 부여를 했고 수만 명의 투자자가 있다는 것도 알았고 제출된 아미커스 브리프는 수백만 페이지가 있다. 3월 말이 가장 빠르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 모든 데이터들을 인지하고 있는 판사가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다. 어쩌면 어느 날 갑자기 크리스마스 선물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방금 한 이야기는 저의 뇌피설입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올해가 가기 전에 한 번 정도의 반등, 꽃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11월부터 했었습니다. 이것도 뭐 조금은 차트적 관점에서 그런 생각을 한 것도 있고 시장의 분위기, 시장의 흐름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12월 크리스마스 랠리가 어쩌면 한 번쯤은 리플에게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윗지방은 굉장히 춥죠. 눈도 많이 오고 아랫지방은 그렇게 춥지도 않고 눈도 오지 않습니다. 항상 운전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